당신의 반대 성향을 개발하는 방법. MBTI 유형별 숨겨진 잠재력 깨우기. MBTI의 각 지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며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. 이 지표들은 우리의 심리적 특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. 이 글에서는 각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반대 성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.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며 편안하게 시도해보세요. 외향형을 위한 제안.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.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?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?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?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이런 방식은 말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고 자신이 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도와줍니다.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잠시 청자의 역할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 대화를 할 때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 "내 생각은 어때?" 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다 표현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.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빠르게 조언을 하기보다 "그래서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떤 거야? 라고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. 이를 통해 더 깊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. 내향형을 위한 제안.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을 던져보세요. 간단한 안부 인사나 궁금한 점을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모임이나 회의에서 말을 잘하지 않는 편이라면 먼저 누군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. 예를 들어 "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부분은 뭐였어요? 라고 물어보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작은 질문들이 모여 더 큰 대화를 열 수 있습니다. 청자의 역할을 하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화자가 되어 보세요. 평소에 듣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일부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 회의에서 한 번쯤은 "제 생각에는으로 시작해 본인의 생각을 짧게나마 공유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자신감도 늘고 타인에게 자신의 관점을 알릴 기회도 생깁니다.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감정을 내놓기 어렵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작은 감정부터 표현해보세요. 예를 들어 "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"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이렇게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다 보면 점점 더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감각형을 위한 제안.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이라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 "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까? 를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 직업적 성장이나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. 변화의 이유가 명확해지면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을 떠올리며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해보세요. 예를 들어 "지난번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을 때 성공적이었지" 라고 기억해보면 창의성을 발휘할 자신감이 생깁니다. 일상의 경험 속에서 유사한 점이나 공통된 패턴을 찾아보세요. 예를 들어 "오늘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네" 와 같은 점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통해 작은 디테일에서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.
직관형을 위한 제안. 세부 사항 중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간과한 세부 사항은 무엇일까?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. 현재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? 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.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나열해보면서 현실적인 관점을 연습해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계획이 왜 좋은가? 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매출이 20% 증가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. 사고형을 위한 제안. 비판적인 의견이 떠오르더라도 잠시 기다려보세요. 피드백을 바로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말하기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. 라고 말하고 시간을 두어보세요. 이는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. 예를 들어, 내가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? 라고 스스로 묻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. 이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. 사람과 상황을 구분하여 사람의 문제일 때는 나와 상대방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? 아니면 우리 팀원의 기분이 상한 것일까?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 감정형을 위한 제안.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춰보세요. 예를 들어,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?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?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?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이는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해줍니다.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더 나은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내가 기분이 상한 이유는 무엇이며,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판단형을 위한 제안. 무엇이든 끝내기 전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팀원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까?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? 라고 생각해 보면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심을 길러보세요. 무언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?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기다림이 때로는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인식형을 위한 제안. 마감 일정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.
이를 통해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침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오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지금이 실행할 시간인지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.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?를 고민해 보세요. 스케줄을 자주 떠올리며 계획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 일정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내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?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이러한 조언들은 각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조금씩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맞게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부담 없이 접근해 보세요.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